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 뉴스는 델타 변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8.6에서 8.3으로 내려잡았고요. 모건 스탠리 또한 8.7에서 8.2로 내려잡았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이러한 리포트는 실질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경제의 추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규제를 주시하는 소프트뱅크가 중국의 신규 투자들, 중국의 스타트업, 신규 기업들의 투자를 보류하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정부와 중국 경제 상황을 주목하는 이유가 오늘 보류로 돌아서는 웬만하면 소프트뱅크는 보류하지 않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 전략대로 웬만하면 밀어붙이는데요. 오죽하면 쿠팡에 투자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런 소프트뱅크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상 화폐 거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맥스가 미국 당국에 1천억 원대의 합의금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지금까지 가상화폐 기반 파생 거래 업체였거든요. 자, 코인 쪽이 지금 어찌됐든 반등에 성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 737 맥스도 자, 중국에서 운항 금지가 해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상하이에서 시험 비행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런 호재 때문일까요? 오늘 그닥 쉽지 않은 장에서 보잉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굴착기 아시죠? 포크레인 공사할 때 쓰는 굴착기 판매가 석 달 연속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굴착기 판매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글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구글의 인종 편향성에 대해 자체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글은 2달째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독점 규제의 안에는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빅테크 주들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에 지금 빵 주식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중국이 자연과학 논문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추락하고 있고요. 한국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자연과학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재정을 쏟아붓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좀 더 화이팅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조금 전에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생각보다 예상치대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테이퍼링의 시도는 또다시 늦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자, 이 CPI가 발표된 시점에 프리마켓에서는 모든 3대 지수가 급등했는데, 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여전히 나스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금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이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나스닥이 오르는 이전의 모양새로 돌아간 듯한데요. 일단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오늘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 2000, 나스닥, 자, 5일까지 오늘은 지금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이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최근에 저 나스닥의
고전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팔란티어의 고전하는 모습도 참 보기가 치근할 정도로 좀 안타깝네요. 일단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고아라 마스크팩을 소개합니다. 라니맘에 입고된 상품 가운데 만족도 100%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비싼 마스크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성비 대비 양도 굉장히 많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노란색과 빨간색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미고아라 마스크팩을 안 써본 분은 있을지언정 한 번 쓰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마스크팩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도 100%의 제품입니다. 남녀노소 특별히 미국에서 건조한 캘리포니아에서 그 다음에 동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마스크팩, 여러분 변함없이 마스크팩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하시면 8월부터 시작되는 미즈노르가 함께하는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포인트 레슨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매일 주식에 대한 투자의 팁, 팀장의 조언들,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조언을 받고 한 달 동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주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뉴스는 조금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불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에비아 섬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8일째인데도요. 아직까지 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에비아 섬 북부 이스티아냐 부근에서 현지 청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알제리 카빌리의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인 티지우주에서 10일 대형 산불이 지나간 후 나무들이 그을려 있는 모습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발생한 산불로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죽음의 나무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까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 좀 전에 전해드렸던 마을 해안가에서 산불 진화 작업 때문에 소방관 헬기들이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주 타일러스빌 부근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그리스 에비아 섬의 아지아나 해변 위에 산림이 산불로 완전히 황폐해버린 모습입니다. 이 사진 또한 그리스 에비아 섬의 클라스토나 마을에서 소방관 및 자원봉사자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181km 떨어진 에비아 섬의 아그리오 보타노 마을 부근 산림이 산불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 뉴스는 알제리 수도 동부 지역인 카빌리에서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주민이 저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그로모 인근 페틀라리아 소프라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화용 항공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진이고요. 터키의 무울라즈 코이체키즈에서 시민들이 산불 진화 작업 중인 헬리콥터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난 7월 28일 극심한 폭염이 시작되면서 터키 최악의 산불이 10일이 넘도록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대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또한 그리스 에비아 섬의 구베스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검은 연기 너머로 초승달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8일째 이어진 산불로 주요 마을과 리조트가 위협받고 있으며 당국은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해외에서 온 900여 명의 소방관들을 보강 배치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여러분, 해외에서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지구촌 곳곳이 지금 산불로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이 야기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가 이제는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산불의 현장에 인근에 살고 있는 이들, 산불로 인하여 집터와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세상이 종말인 겁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과 영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확진자 숫자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800만 명의 이스라엘은 어제 하루 6천 명이 넘게 발생을 했고요. 이것은 곧 백신이 맞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더 강한 변이가 계속 나오는 한 집단 면역은 불가능한 만큼 현실적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한편의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경고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방역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백신 맞으시고요. 주변에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 또한 영국이나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은 부스터샷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국의 부스터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지구촌의 이들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백신 사재기 이야기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가 백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백신을 사재기한 미국과 유럽 등에선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버리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식량 때문에 지구촌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음식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백신이 그대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모양새인데요. 이들 국가는 기한 만료가 임박한 백신들을 외국에 기부하려 하지만 운반 등 재분배 과정의 난관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백신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거든요. 운반 등의 문제가 정말 있을까요? 최소한 운반 정도는 백신의 보급을 받는 나라한테 부과를 하면 그들보러 돈 내라고 하면 여러분 백신 공짜로 준다는데 운반비 정도 못 내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거는 핑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장사하려고 하는 이들의 속셈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것은 백신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연예계 소식 중에 백종원 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만 틀면 백종원 씨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골목시장을 비롯해서 만남의 광장, 백종원의 국민음식. 근데 그 약발이 예전 같지 못하답니다. 드디어 시청률이 0%대까지 내려앉으면서 만남의 광장은 종영을 했고요. 백종원 효과가 소멸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특별히 프랜차이즈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비를 받나요? 아무튼 광고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한 광고 효과를 같이, 그래서 어찌 보면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였죠. 근데 백종원 씨가 이렇게 TV에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백종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치고 나갈 것인가가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요. 일단은 컨텐츠의 고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려먹다 보니까 더 이상은 식상해버린 거죠. 참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종원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튜버들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70% 가까이가 사라졌는데 소재 고갈이죠. 그렇죠. 연일 소형 성장주만 추천하다가 계좌 까고 오픈하다가 채널이 성장했지만 지금 연일 뭐 계좌 깐 게 오히려 독유로 돌아왔고요. 더불어서 추천한 소형 성장주들이 급락하고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채널의 성장에 대한 욕심과 유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저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려울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주노래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비즈니스든 주식이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시고요. 조급증 반드시 제어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스포츠 소식인데요. 참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축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이슈가 뭐죠? 메시죠, 메시. 리오넬 메시가 그 21년인가요? 정들었던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이번에 팀을 옮겼습니다. 파리의 생제르맹. 근데 여러분, 이 팀에는 벌써 음바페, 그 다음에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있는 팀이고요. 여기에 지금 메시가 합류된 거거든요. 자, 우승을 노려볼 만한데요. 자, 메시가 2년 계약에 옵션 1년으로 이 파리 생제르맹을 오게 되면서 지금 파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인성이 거지 같은 호날두와는 다르게 메시 충분히 그 팬들을 환원한 팬들에게 보답을 하고 있고요.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팀의 이 생제르맹 팀의 감독이 누구냐면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쵸?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서 감독했던 이 감독 얼굴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감독이 3개월 전에는 다시금 토트넘 복귀 때문에 이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조건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만약에 포체티노 감독이 그때 토트넘으로 다시금 이전을 그러니까 이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옮겨오게 됐다고 한다면 최악의 수를 둘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축구계의 관측입니다. 그때는 메시가 이 팀으로 오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인생은 순간순간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 플러스 일종의 쇠복, 당구 용어로는 일종의 운, 하늘이 돕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쇠복도 열심히 당구 치는 사람한테 나오는 것처럼 이 복과 행운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따라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생긴 거고요. 어찌됐든 메시의 이 파리 생제르맹의 생제르맹 FC죠. 입단이 지금 초유의 관심사인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메시의 나이가 34살이거든요. 저는 지난번 월드컵 때 이제 마지막이겠다 싶었는데 내년 월드컵 너끈하게 출전 예상이 되고요. 역시 프로 선수들은 자기들의 몸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효준 선수라고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정말 한국의 절대절명의 유망주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다가 마이너리그로 갔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꿈을 안고 한국 프로야구로 안 가고 메이저리그로 갔다가 눈물 젖은 마이너리그의 정말 단계를 다 밟아서 양키스에서 올해 이적을 했죠. 어디로 이전했냐면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와서 홈런 때렸습니다. 와우. 피츠버그 파이리츠 팀은 조금 규모가 작은 구단이긴 하지만 한국에는 많이 낯이 익죠. 그쵸. 음주운전 3번 술 처먹고 아웃된 강정호 선수가 한때 뛰었던
뛰었던 구단이죠. 자, 우리 박효진 선수 정말 경쟁력 있는 지금까지 눈물 젖은 마이너리그의 빵을 몇 년 동안 먹으면서 잘 버텼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올라와서 완전히 주전자를 꿰차고 화이팅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은 유난히 한국의 10대들이 파란을 일으켰던 올림픽으로 주목을 받겠죠. 뭐 양궁의 안산 선수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수영의 황선우 선수, 그쵸? 그 다음에 도마의 우리 그 여하정 선수죠. 아, 죄송합니다. 여하정 선수가 아니라 여서정 선수 뿐만 아니라 양궁의 우리 김재덕 선수, 그 다음에 우리 미즈노를 장분석 영상에 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탁구의 그쵸 신유빈 선수 뿐만 아니라 뭐 배드민턴 네 우리 또 선수도 있고 자, 이 10대들이 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어지는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금메달을 휩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다음 3년 후에 펼쳐지는 파리 올림픽 그리고 그 4년 뒤에 또 펼쳐지는 LA에서 올림픽 나오거든요. 까지도 롱런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양궁, 우리나라 양궁 왜 강하냐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든 만큼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실력으로만 승부했던 한국의 탁구계가 양궁의 포맷을 그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탁구 또한 그대로 실력으로만 뭐 이제 세계 랭킹 1위, 2위 이런 식으로 아니고 실력으로만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돼야죠. 탁구뿐만 아니라 양궁뿐만 아니라 야구, 축구 정말 특별히 축구, 야구는 일단 좀 제끼고 야구는 좀 반성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축구도 순전히 실력으로만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가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브라질보다 못합니까? 아르헨티나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단 썩어빠진 그 위, 축구계의 그 횡포, 썩어빠진 프레임 그것만 박살나면 말입니다. 여러분 무섭게 쳐 올려오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10대들의 모습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장이 어렵더라도 기죽지 마시고요. 쫄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